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세배 드려야 되는데 명절은 지났고, 예. 자,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고요? 저 고문님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산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전 뭐 산에는 아무리 추워도 가니까 어제도 오늘도 뭐. 어제도 오늘도 가셨어요? 어이구. 어제는 바람이 불어갖고 산에 네. 진짜 추웠어요. 예. 진짜. 오늘은 추운데 바람이 안 불어갖고 좀 느끼기는 좀 뭐. 기온은 더 낮지만 바람이 없으면 예. 조금 나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나았습니다. 오. 자, 그럼 명절에 예. 산에 온 상당히 많은 뭐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주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는가? 이재호 고문께서 등산에서 체득하신 설 명절 민심은요? 이번에는 뭐 설 명절 민심이라는 게 국민힘 그 전당대회 네. 그 대표 뭐 누가 나오나 이거 하고 아, 이재명 그 대표 네. 구속되나 안 되나 뭐 그거 아이고. 하고 아이고, 네네네. 주로 뭐 그게 주로 그러고 네. 그 뭐 난방비가 생각보다가 네네. 뭐 엄청 올랐는지 그게 정상적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체감하기에는 이 난방비 이외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네. 물가가 많이 오르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뭐 쭉 예. 모여서 이게 설 명절 그야말로 밥상머리 민심 이게 난방비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 이외로 이거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뭐 네. 그런 이야기.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원자재 가격, 그렇죠. 액화 예. 천연가스가 그냥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 올릴 수 없어서 이제 올렸는데 올린 게 한 이제 30%대인데 체감은 뭐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다 이러니까. 그렇죠. 체감은 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부 여당에서 좀 어떻게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 진짜 그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현안이 많은데 네. 그 현안주에 제일 급한 게 민생 현안이잖아요. 예. 민생주에서도 뭐 큰 무슨 뭐 경제적 문제보다 이런 거 난방비다 네, 뭐 네. 수도비다 뭐 전기요금. 전기비다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그 국민들이 그 짜증스럽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 예, 이 문제를 정부 여당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사실 예. 지난해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해외 순방 바쁘고 예. 성과도 냈고 또 외교적 발언 논란도 있고 복잡한데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 네. 뭐 맨날 물가 잡겠다 얘기를 그러는데 하는 거라 네. 문제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잡겠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잡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 이제 여름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10월이면 물가가 꼭지점에 달하고 좀 꺾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지난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한 상태다. 네.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정부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정부 정책은 뭐 신뢰를 까먹은 지 오래고 뭐 뭘 이야기해도 지금 국민들이 그 잘 안 믿잖아요. 네.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 뭐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뭐 역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보통 평상의 조치를 갖고는 안 될 거예요. 획기적인 예, 특단의. 뭐 진짜 특단의 조치를 말로만 맨날 특단을 하지 말고 진짜 네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 문제가 복잡할 거예요. 예, 사실 지난해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항상 들어가 있던 게 선제적이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선제적은 미리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핵심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3.8 전당대회 누가 당권 잡느냐. 예. 근데 이제 유력 주자였는데 조금 전 오전 11시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예. 자,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10분간 기자회견했고 질문에 답했는데 어떻게 보고 들으셨어요? 저도 그 11시에
하도 그동안에 시끄럽게 해갖고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좀 들었는데 네. TV를 켜놓고 네. 뭐 말은 다 거룩한 말씀하신 거지. 거룩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도 등장하고요. 뭐 그런데 그 나 의원이 그 뭐 참 하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스텝이 꼬였는데 네. 본인이 뭐 출마 안 하는데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데 네. 거꾸로 한 거예요. 아. 출마 안 하는 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돼. 네. 출마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했거든.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것저것 말도 많지, 윤핵관들 말도 많지, 뭐 또 철없는 초선들도 뭐라고 해서지 그걸 뚫고 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네네네. 나 의원이 성격이 보드라워서 거기까지는 못 간 거지. 아, 예. 강단이 없었다. 그렇지. 의지가 없고 강단이 없는 데다가 그 험난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투지가 없었다고 네,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야 뭐 쉬운 거지. 나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거 뭐. 아니, 그 길게 나 말할 의원 필요가 얘기하고 없어. 거꾸로 얘기. 나 의원은 나가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만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꾸로. 그 나의원이 거꾸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네. 그 뭐 불출마 선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여러 해석을 시도했는데 뭐 고문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출마하지 않는 정치인은 발언권이 없거든요. 아. 뭐 특히 뭐 이번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불출마 선언의 내용이라는 게 굳이 따지자면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들이에요. 어차피 네네.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말만 안 그러니까. 자, 그럼 특별히 뭐 주목한 대목은 없으셨어요? 나는 제일 마지막에 네. 내가 들으면서 귀에 약간 이렇게 느낀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선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대개 뭐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기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진정한 선거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선거이라는 게 뭐 진정한 게 따로 있고 뭐 안 진정한 게 따로 네. 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뭐 인사치레는 하는데 네. 진정한 선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좀 삐딱한 거지. 아, 삐딱한 거다. 내가 볼 때. 네.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지. 나 없이 윤핵관들만 데리고 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 아니다. 그럼 뭐 진정한 선거에 될까 뭐 이제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냥 뭐 정부의 선거를 기원하는데 가면 되는 건데 그러게요. 굳이 뭐 진정한 선거이란 진정한이라는 관용을 넣어갖고 네.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 속이 좀 삐딱한 거지. 사실 지난번에 이재호 고문님은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많이 좀 나무라셨어요. 너무 이제 부위원장직도 맡고 기후대사도 맡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당 행사를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이게 좀 찍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문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선언문 보면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사실 이제 본인을 향한 당내의 어떤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받아치는 어떤 느낌이 있는 말들인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즉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본인이 가치를 두고 있었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무너지는 걸 그냥 손 놓고 보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정치를 오래 지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를 뭐 오래 하고 안 하고 그건 뭐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은 그 말은 대통령 보고 한 말이지. 그렇죠. 대통령께서 당의 정당의 자유민주주의 뿌리인데 정당을 흔들어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당의 포용과 그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보고 한 이야기고 본인이 그걸 해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는 그 정도 투지는 없는 거지. 투지는. 그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내가 그만두는 건 쉽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험난한 전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투지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는 건데 그 정도 조지가 있어서 뭐 좋다 이런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정당 민주주의를 내가 지키겠다 이 정도는 완전 투사지. 그럼 대표되는 거지.
그럼 그 정도 대표되는- 용기면 대표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 용기로 붙는데 그 대표 안 되겠어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뭐 그 정도 용기 갖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출마 포기를 안 하고 용기 있게 도전을 했더라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용기 있게 좋다. 대통령실 용산 안 도와줘도 좋다. 윤핵관 당신들 내 안 도와줘도 좋다. 나는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으로 내가 불태우겠다.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로 할로도 몰지만은 표는 글로 가지. 저 정도면 당 제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그런 정도 의지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게 얘기를 던져놓고 기자들이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해석을 붙이지 마라.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해석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아니 해석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다. 일문일답 때 밝혔는데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뭐 솔로몬까지 갈 건 아니고. 너무 이 거룩한 얘기를 또 한 겁니까? 그렇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나가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네. 나간다면 모든 험난한 악조건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건데 네네. 그만두는 사람이 이런 게 그만두는 사람이 뭐 말이 많냐고 그냥 저희 그만두면 되지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이 뭐 온갖 거룩한 말 다 해봤자 누가 나경원 의원이 그 거룩한 말 한다고 누가 귀에를 듣겠냐. 그만뒀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떠날 때는 말없이란 말이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네. 그냥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네. 요 한마디로 끝나야지. 뭐 구구절절히 뭐 진정한 위대하고 성공. 거룩한 말 다 해봤자 그거 다 의미 없는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배경이 궁금해지는 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압박은 없었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여진 압박도 일부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될 말이지. 네. 안 해도 될 말입니까? 안 해도 될 말인데 네. 그 말을 한 거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지. 오히려 이 말을 한 자체가. 압박이 없는데 뭐 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사실은 이 고모님도 예상해 주셨고 대다수가 이 정도면 출마하겠네. 거의 100% 출마로 가다가 마지막에 불출마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럼 이 며칠 사이에 뭔가 변화에는 뭔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건 난 뭐 내가 이 방송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나는 뭐 고민한다, 고심한다, 장고한다 할 때 저 안 나오겠구나 하는 건데 이미?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또 본인은 또 기죽일 것도 없고 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문제는 본인이 투지가 없는 거예요. 딴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꽃길만 건나요. 비바람도 맞고 뭐 눈보라도 치고 뭐 풍찬 노숙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 하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지. 뭐 다 좋은 조건에 좋은 여건에 뭐 좋은 길만 건나요. 그런 정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나왔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소위 이제 부동산 구매 관련된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일종의 압박이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 정치권 우리 여권 안에서는 그 진즉보다 나돌았던 이야기예요. 그래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돌았던 이야기고 뭐 어디 빌딩 샀다네 그 이야기는 이미 나돌아서 뭐 돈 있는 부자가 무슨 빌딩 사갖고 뭐 또 팔고 뭐 그런 하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내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거 갖고 뭐 압박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건 뭐 수사 대상도 안 되고 뭐 빌딩 사서 팔았는데 뭐 크게 재미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그런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제일 압박이 된 건 이거죠. 자기가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랬죠. 그 이걸 이제 수리 안 하고 해임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뜻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나섰죠. 예. 대통령 뜻이 맞다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고모님께 이제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예. 것이 자, 나 전 의원은 그러면 이제 수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친윤으로 돌아갑니까? 뭐 자기는 말끝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니까 뭐 저절로 친윤이죠 뭐. 그러면은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른다. 그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대표를 나섰다면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친윤하고 한판 붙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점 불사.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접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마 내년 총선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염두에 뒀을 것이다. 자, 이게 그러면은 당장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예. 공천 괜찮을까요?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또 김기현 의원이 될지 안철수 의원이 될지 예. 이건 아직 3월 8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거 결과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기현 의원이 행사하는 공천권일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친윤계 내지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가 상당히 크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뭐. 김기현 의원 자체가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부 보도도 그렇습니다. 네. 정권 교체기에 전당대회를 하면 그 자기 공천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지. 네. 예. 자, 그럼 이제 나경원이라는 변수는 이제 당권 주자 전당대회 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의원에게 어쨌든 이제 조금 쏠릴 수 있었던 지지표들 어디론가 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양강구도가 돼버렸어요. 예. 누구에게 유리해진 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나 의원이 불출마 과정이 본인은 뭐 이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나 당원들이나 일반 볼 때는 좀 선명하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예?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거고 나 무조건 뭐 깃발만 되면 따라가는 표는 네네. 김기현 쪽으로 갈 거고 네. 둘을 놓고 본다면 네. 아마 표가 상당히 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전당대회라고 보는 게 후보가 많이 우글우글 나오면요. 경선도 하고 컷오프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마지막에 뭐 4파전, 3파전 이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가 슬슬 사라지잖아요. 권성동 의원 불출마했죠. 이게 정말 그야말로 친윤의 좌장인데도 그 후보들이 사라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만 유승민 의원도 장고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장고하면 나오기 어렵다. 안 나온다. 대개 장고에 들어갔다 한데가 뭐 난 고민하는 주의다 고심하는 주의다 가면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너무 확실하게 좀 김장년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렇게 힘이 막 실리는 느낌이잖아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는 뭔가 압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그 안철수라는 사람 뭐 압력하는 관계 없는 사람이고 네. 그 사람 뭐 언제든지 국회의원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또 몇 사람도 있잖아요. 할 사람이. 네. 또 2월 1일 등록해봐야 아니까. 네네. 몇 명 등록할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 판세는 뭐 김기현, 안철수 두 명으로 지금 이강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서는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뭐 김기현 대표가 되나 안철수 대표가 되나 뭐 크게 뭐 대통령실에서 걱정할 게 있습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이제 뭐 안철수 없어졌다. 대표도 뭐 된다 하도 뭐 그것도 뭐 자기 스스로 자기는 뭐 한 번도 반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자, 요건 하나 고모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단 말이에요. 예, 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 들으신 그게 내용이나. 뭐 덕담한 거죠. 덕담. 예,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 당의 대표 후보가 찾아왔으니까 네네. 뭐 좋은 소리 많이 해주셨겠지. 네. 예? 그리고 또 뭐 안철수 의원이 후보 찾아왔는데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기분 좋은 소리만 해줬겠죠. 네. 뭐 주로 덕담을 많이 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이명박 정부 때 안철수 대표 뭐 자문위원인가 뭐 좀 했을 거예요. 네네. 시장 때 했나 대통령 때 했나 뭐 좀 했을 거예요. 예. 그 전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 뭐 이게 청년 멘토 시절 예.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덕담을 많이 하셨죠. 뭐.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이재호 고모님한테 좀 제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해 들으신 게 없군요. 그야 뭐. 예, 공개하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고. 이제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걸까요? 그때는 몰릴 때니까. 그때 몰릴 때. 몰릴 때고 또 지금 뭐 분위기가 네. 그땐 당도 국민의힘이 당 정신 그렇죠. 당이 아니었고 그렇죠. 지금은 뭐 같은 당이니까 당에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는 뭐 당인으로서 이제 충실할 거니까 그 아마 뭐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가 좀 하나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이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표집군이 좀 큽니다. 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2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784명. 예. 이 대상으로 했을 때 양자 대결 결과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이제 앞섰다. 49.8% 대 39.4%니까요. 네.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가면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도입된 결선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명절 때 이번에 명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인사한다고 이제 오고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분위기가 참 약간 좀 우린 정치를 오래 해봐서 되게 눈빛만 봐도 사실 분위기를 알잖아요. 네. 누가 뭐 눈빛만 보고 안다듯이 대충 그 이야기하는 흐름이 분위기가 전에하고 처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다. 왜냐 그러면 너무 이번에 나경원 파동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너무 설치고 또 김기현 대표도 너무 윤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야, 저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 저래 갖고 당대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래서 보면 내가 봐도 뭐 상당히 그 중립적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완전히 친윤인데 친윤주에서도 눈만 뜨면 윤석열 하는 사람인데 조금 감이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다르더라. 그래서 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한 달이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YTN 여론조사 나도 봤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서 이게 그 분위기가 뭐가 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김장연대 갖고 너무 우라먹었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사태에서 나경원을 못 나오게 한다는 식으로 이게 읽혀진 거지. 당원들인데.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결정타를 때린 게 초선연 50명 연선한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야 역대 정당에 50명이 나경원이 나오지 말라고 연선할 정도면 이거는 누가 위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건 당이 이건 너무한다. 이거 이렇게 그 50명 연서가 오히려 김기현 후보인데는 악재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입장은. 근데 네. 그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물론 극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 욕을 많이 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일반적인 당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그렇게 내 욕을 그리 안 하잖아요. 말은 바른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듣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올리면 이고은님 이게 오늘 이런 토크는 예. 조회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통령실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네. 분위기가 있고 네. 김기현이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네. 판사도 했고 사람이 양심적이고 경호 바른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버리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왜 좀 약간 또 튀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찍어줄라 하더라도 네. 에이씨 너무하지 않나 하면 안 찍는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오히려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간 것이 김기현 후보인데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김장현대를 띄워갖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그 여론조사 보면 아마 좀 바짝 긴장할 거예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게다가 자, 이게 또 결선 예. 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1차전에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과반이 안 되면 판이 이래 되면 누가 봐도 1차전에 과반 넘는 사람 없습니다. 이래 되면. 이래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도 과반 못 넘습니다. 그런데 결선 가면 또 흐름이 결선 달라지니까. 가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묘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네. 자기가 친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가 윤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네. 반대로 찍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선 가면 이게 진짜 오리무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김기현 후보 쪽이나 또 대통령 마음대로 뽑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네. 지금 긴장해야 될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 자, 아까 여론조사 인용을 해서요. 자세한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요. 아유,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사실관계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MB 특사 방안 이게 보도가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랍에미리트 이란 특사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하는 원체 말하자면 진짜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조잖아요. 네. 원체 중동은 현대 전문가다. 건설 회장할 때부터 중동하고는 원체 대통령 가까우니까. 이전부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가면 해결할 일이 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는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하려면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네. 이게 복권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선거권, 비선거는 복권이 됐는데 네네. 예우에 관한 거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동 특사로 보내려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을 복권을 시켜야 됩니다. 까지 복권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특사로 보내기 좀 어렵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면은 할 일은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덕에 나도 좀 따라가 보고. 이게 가기를 바라시는군요. 예, 중동에 한번 이제 여차하면 가실 수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딱 하나 끝으로 여쭤볼게요. 자,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철험회 의원들하고 점심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제 토요일에 변호인 대동하고 혼자 갑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지도부와 거의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또 총출동했었으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2차 소환.
일정이 조율이 됐나요? 지금 뭐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9시 반까지 와라, 10시 반까지 있다 이런 정도가 있었지만 그건 뭐 조율된다고 조율되지 보고.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 한 분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조촐하게 가는 게 맞다. 그래 가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좋고 네. 민주당을 위해서 좋고 왜냐 그러면 이 사건이 대표 재임 중에 일어났던 사건 같으면 좋아요. 당이 네. 총체적으로 네. 달려들어 방어하는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시야제 장할 때 있었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지사.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뭐 지난번 첫 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에 또 그걸 뭐 당이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 자체가 안 좋고 네. 오히려 그런 그 여력을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데 쓰고 이재명 대표하고 변호사 둘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철험의 회원들과 뭐 점심을 했지만 예. 또 비명계 모임도 계속 지금 토론에 뭐 생기고 있어요. 그 처럼이라는 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항상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보수의 품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